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장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클 거라는 건 예견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알고 겪어도 흘러내리는 장을 맞닥뜨리는 건 언제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번 주에는 내부적으로 선물 옵션 만기부터 외부적으로는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까지도 있어서 이런 오늘 같은 힘든 장세가 오늘로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이 좀 엄습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게 불면서 코스피는 2626선, 코스닥 873선에 싸늘한 파란불이 또 켜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대한 논의를 가질 그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으면서 또 인플레이션 완화로 상승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일각의 시선도 있긴 한데 아직은 빅스텝이라는 이슈가 시장에 좀 더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변동성의 이슈가 좀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한 주에 대한 예측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이 속에서 저희와 든든한 대응 전략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략을 위한 키워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WTI, 에너지, 정유주, 항공우주, 자동차 부품 오늘 이렇게 5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관련주가 오늘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쟁 리스크도 그렇고 폭염 예고까지 겹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 여기에 국제 유가가 지난밤 미국장에서 장중 12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에너지 관련주들 지금 담아도 좋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테마성 강세일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와 방산 섹터에 특급 호재가 줄줄줄 이어져 나온 오늘이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부터 달 탐사, 누리호 그리고 또 폴란드 수주권까지 더군다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서 시장의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의 이 이슈 진단과 또 진입 전략까지 한번 톡톡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분 포트를 든든하게 채워드릴 히든트랙 종목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체크하고 가시죠. 첫 번째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79% 이상 가져가면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OCI 만만치 않습니다. 49% 훨씬 넘게 수익 내고 있고 대덕전자 43.36%, ISC 32.12% 가져갑니다. 또 하나솔루션, 현대공업, 비나텍까지 27% 훨씬 넘게 가져가면서 아주 단단한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수익률표는 중장기 공략주인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가 단기 공략주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매수 타점도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표정이 바뀌는 시장 보시면서 고민이 하루하루 쌓여 가실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분 고민을 나눠서 짊어져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 또 대응 전략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방긋 웃어주시니까 지금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연휴 잘 쉬셨어요? 네,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푹 쉬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밝게 또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의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장도 쉽진 않았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어떤 섹터들을 주도로 해서 시장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시장이 움직였다면 그 종목별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아주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의 아주 완벽한 종목, 한 종목, 공략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신나게 김재룡 전문가님과 주식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순차적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을 위해서 또 본격적인 시장 이야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푹 쉬고 오셨는데 네네. 시장은 아직도 피로가 덜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보니까 같습니다. 네. 힘이 없었어요. 힘이 어떻게 없었죠.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또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도 장 막판에 조금 더 하락폭이 커졌죠. 네. 뭐 코스피 1.66%, 코스닥 1.99%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마 갖고 계시는 계좌가 더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셨을 겁니다. 네. 아무 종목이나 이제 내동 매매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매매를 해서 그러신데 그런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의 지도가 좀 필요하겠죠. 네. 네, 저희 개인 플레이에서 그런 지도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들어가도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저희가 생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도 노란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근데 이번 주 시장 좀 계속 이런 좀 흐름이 하락세일 거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 부분에도 이미 선반영이 돼 있고, 이미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존에 올릴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면 또 설명해 드릴 건데,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승할 모멘텀도 갖고 있고 좋은 이슈도 갖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 아직까지 선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으니까 그럼 전반적인 틀 배경으로 세세한 전략, 이슈 짚어보면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에너지 관련주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WTI 차트 봐주신다고 했는데 고점이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네, 그렇죠. 어제 시카고 상업거래에서 CME죠. CME에서 선물 2020년 7월물이 120.99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폭등을 네. 했죠. 폭등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네. 전쟁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미 러시아의 제재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원유 수출국이 2위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2위고, 그리고 석유 수출 범위로 봤을 때는 11% 정도, 요 정도 하는데, 요거를 이제 대체할 수 만한 어떤 공급처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현재 브라질과 이라크에서 지금 운송을 통해서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운송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원가 부담이 들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 국제 유가가 이 전쟁의 영향도 크겠지만
예전에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죠. 자, 우리는 국제유가를 지불할 때 지불 방식이 이 배럴당 지불을 하는데 달러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 양적 완화로 해서 미국의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것은 네. 그만큼 미국의 달러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했다는 거겠죠. 네. 그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국제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 또한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쟁 요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현재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긴축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네. 그다음에 금리를 상승시켜야지만이 국제유가가 안정을 찾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오펙에서 증산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데 증산 결정했는데 시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요 증산은 좀 부족하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지금 긴축 정책도 하고 있고 지금 오펙 그 증산 결정도 7, 8월 달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제유가는 이제는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저 시장에서는 거의 한 150달러, 뭐 200달러까지 국제유가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보게 되면 국제유가가요. 작년 12월 연초에 70달러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네. 하지만 요 박스권을 지나고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이 120, 많이 올라가 130달러인데 이 120에서 이 100달러 사이에서 어떤 횡보권을 유지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로 또 갈 수도 있죠. 사우디 가서 또 어떤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모멘텀,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해서 국제유가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 증산도 더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겠으나 충분히 추가적으로 저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유지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이 관련주들을 좀 주목 있게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지금 계속 짚어주신 건 WTI 차트까지 봐주셨는데 상승세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횡보권을 좀 넓게 본다면 횡보권을 유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국제 유가에 따른 또 관련주들의 전략 세세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세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또 종목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에너지 관련주 지금은 일단은 정유주를 좀 제외하고 한번 네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신재생 같은 뭐 풍력이나 뭐 태양광 같은 이런 시장의 좀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올라가는 그쪽의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거겠죠. 네, 그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그죠.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어,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정유 관련주들이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정제 마진이 높아지니까. 근데 국제 유가가 반대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더 필요성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급격한 전환이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원자력 쪽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뭐 좋겠지만 이 원자력들도 지금 뭐 많이 주가 상승했다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주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급하게 오버행 뉴스로 슈팅한 이후에 지금 과매도 구간에 남아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관련주에 대한 종목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원자력 쪽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여러분 전략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따로 두고 보자라고 했던 이 정유 섹터 이 부분에 정제 마진 이야기가 또 쑥쑥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앞서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국제유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이 올라간다는 것은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실적이 뭐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S-오일이 또 52주 신고가를 네, 좀 맞아요. 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 대형주 위주로 해서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회사들, 이 정유 관련주들이 앞으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유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괜찮다고 하면 신규 진입도 괜찮다. 고점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만 근데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따라간다면 대부분 분들이 그러죠. 내가 만약에 정유 관련주 하나 종목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 한 번에 다 사시잖아요. 그다음 주가가 내려오면 뭐 신용을 쓰든 어디서 돈을 빌려 갖고 오든 추가 매수, 그 물타기라고 하죠. 그런 걸 매수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시고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인 관점 가신 분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괜찮긴 하지만 이 비중의 문제겠죠. 비중의 문제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어디서 물타기가 아니라 신뢰도 있는 분할 매수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구간들도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그런 신뢰도 있는 매수 구간, 물타기가 아니라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도움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유 섹터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 그만큼 또 비중 조절, 또 매수 구간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비중 조절과 또 매수 구간 탁월하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 네. 항공 우주, 방산 쪽 이 호재가 정말 본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가 워낙 많아서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재료들 중에서 가장 좀 요거는 꼭 집중해야 된다 하는 재료는 뭘까요? 항공 쪽에서요? 네, 항공도 항공 쪽, 방산 쪽 어쨌든 좀 사업을 같이 하는 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산업군을 하는 게 좋겠죠? 어. 당연히요. 자, 항공을 하는 쪽은 방산도 같이 합니다. 산업 특성상.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을 것이고 한국 항공우주 하나 솔루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부분 같이 해요. 항공과 방산은. 근데 두 종목 다 당연히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또 누리호 발사가 있죠. 15일 날.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실패하지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희가 방산 쪽도 있단 말이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산 쪽이 지금 괜찮아요. 지금 폴란드와 계약권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산 쪽과 항공 쪽을 같이 몰아가는 한국항공우주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가까운 누리호 이슈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거기에 좀 포인트를 잡고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누리호 단기적으로는 누리호 쪽을 봐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누리호가 만약에 실패를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그런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좀 밀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항공도 있지만 당연히 방산 방산도. 쪽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항공 우주 쪽은 어쨌든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전략이나 매수 타점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때그때 맞는 시그널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진입하기에도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그럼 리뷰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공략을 해주셨던 한국항공우주 네, 1월 그렇죠. 6일에 무려 1월 6일에 공략을 해주셨고 지금 79% 넘는 수익을 챙겨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이거 리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1월 달부터 저희가 분명히 장기적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1월 달부터 기술적인 홀딩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한국항공우주가 상승을 하면서 저희가 또 잡은 종목이 있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그리고 하나 솔루션 이렇게 맞아요. 방산과 항공 쪽 관련주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들이거든요. 항공 쪽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민항기 쪽 수출이 좀 줄면서 실적이 살짝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때 주가가 주춤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한 것을 투자활동 현금 흐름표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실적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고 한다면 실적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군비 증강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기도 있겠지만 뭐 K9 자주포, 뭐 청궁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무기 체계에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수출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폴란드 계약권도 아직 뭐 확실히 성사된 건 아니지만 뭐 2조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일 국가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군비 증강으로 해서 우리 K방산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한국항공우주 한번 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저희가 1월 달에 저희가 공략점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일 때 저희가 들은 말에서 242평선을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242평선을 지지하면서 21선을 추세 상승으로 갈 것이라는 했는데 마찬가지죠. 242평선 지지하면서 21선을 지지를 계속하면서 추세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주가가 만약 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수렴 구간을 거쳤죠. 단기, 중기 이평선들이 수렴 구간을 겪은 후에 자,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이 어떤가요? 지금 이격도를 넓히면서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이런 중장기 이평선들 있죠. 이런 120선이나 242평선 혹은 61선 이평선 이런 데서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고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고가 라인 57,700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넘는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깊은 눌림을 받은 만큼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 눌리면 충분히 수익을 더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승형 패턴을 갖고 있다. 또한 해당 회사는 뭐가 있나요? 실적이 뒤를 받쳐주고 있죠. 모멘텀도 살아 있습니다.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뭐죠? 실적만큼 네, 그렇죠. 큰 모멘텀이 없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테마성을 갖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더라도 실적만큼 큰 모멘텀을 작용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방산, 항공과 같이 가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라고 보여집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79.21%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상승 가능하다.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큼 큰 모멘텀은 없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차트까지 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후에 있는 상승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매수 타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안정적인 매수 3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리뷰를 해보고 갈게요. 네네. 요거 하나는 노란톡방에서 또 단기 공략주로 주셨던 탄력적인 종목인데 스페코입니다. 얘는 방산 관련주 로 보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스페코.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종목도 리뷰해 주실까요? 스페코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플랜트, 레미콘 제조업체 그리고 방산까지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방산주였죠. 빅텍과 스페코가 대표적인 방산주였는데 이게 또 우크라이나 그 재건 관련주도 엮여 있습니다. 스페코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방송에 안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장기 포지션 혹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맞습니다. 종목들을 저희가 드린다고 한다면 이 노란 톡방에서는 단기적으로 짧게 일명 뭐 단타라고 말씀들 하시죠. 네. 단타적으로 비중은 적지만 단타적으로 매일매일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네. 저희가 노란 톡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수익률도 좀 괜찮아요. 네, 맞아요. 자, 그중에 저희가 스페코가 갑자기 잠잠했다가
장 초반부터 수급이 막 들어왔다는 거죠. 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저희가 호가 흐름, 분봉의 흐름, 일봉상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체결광도가 높아지는지 특정 호가 라인에 어떤 라인이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서 저희가 스펙코를 드렸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바로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저희가 이제 드렸죠. 이상한 흐름을 보였어요. 분봉상. 오. 예, 상승의 패턴을 보였다는 거죠. 네. 자, 그 이후 우리가 어땠냐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오. 하죠. 상승한 다음에 오늘 어떤가요? 오. 탕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 그래서 거의 한 20% 상승하고 현재는 15% 정도 단기적으로 지금 짧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나오죠. 네. 자, 시장이 진짜 하락할 땐 품절주라고 그래서 거의 뭐 유통 물량이 없는 주들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 짧게 먹으시는 구간들은 분명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장기 포지션에 우리 계좌는 놔두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매일 매수만 하고 잘만 판다면 당연히 수익이 계속 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좋은 종목 받아보고 싶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급등주 쫓아가지 마시고 진짜 신뢰되는 종목들 따라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그런 종목들을 매일매일 유능한 수석 트레이더들이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를 종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 받아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단기 공략주 매일매일 챙겨 가시고 또 수익이 일상이 되는 즐거움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장에서 또 그러면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살려줄 수 있는 네. 수익이 일상이 될 수 있는 또 플레이리스트 한번 담아 볼게요. 뭘 담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내일은 이제 움직임을 보니 지금 뭐 4시부터 6시까지 움직임을 보니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 플라스틱 나프타. 관련주. 자, 러시아의 그 원자재 수출 제재로 인해서 나프타에 관련돼서 주가가 종목들 해당 종목들이 좀 상승할 걸 보고 있고요. 오. 또 국회 통과한 게 있죠. 재생 플라스틱 사용 확대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런 플라스틱 관련주인 뭐 에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세리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을 때 급등주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에코 플라스틱이 내일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때 이 종목을 지금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네.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혼자 내동 매매하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의 매수 타점이나 선별할 수 있는 종목 선별 과정들을 저희에게 물어봐 준다면 그런까지 도움을 드리고요. 그런 종목이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선별한 종목도 드려서 꼭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장 플레이리스트로 플라스틱 관련주 짚어주셨고 종목도 오늘은 짚어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세린 BNG 짚어주셨는데 자, 이 종목들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워낙 또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그 타점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면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슈와 함께 시장 전략도 세워봤고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방금 또 드렸던 이런 플레이리스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당장 계좌에 여러분들 탄력 챙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차트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입니다. 자, 이렇게 든든한 종목들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으로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 가시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히든 트랙 종목으로 여러분 포트에 또 든든한 힘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종목도 우리 그 개인 플레이 중장기 공략 힌트랙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자,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현재 79.21%잖아요. 네. 그리고 OCI도 49%고, 네. 뭐 대덕전자 43%, 현대공업 뭐 27%, SL 28%.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 지금 두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다 수익이 괜찮습니다. 그 네. 비나텍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듯 제가 오늘 공략 종목으로 드린 종목도 네. 이 안에 이 수익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든든한 수익 네네. 챙겨갈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주시는 맞습니다. 거죠.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요. 1974년도에 설립했습니다. 74년도요? 네, 거의 50년 가까이 됐죠. 오. 자, 통계에 따르면 10년 생존율, 이 중소기업 10년 생존율이요. 20% 미만이래요. 오. 근데 50년 동안 이 같은 업, 바로 이 고무, 특수 고무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고무. 네. 근데 고무로 무슨 성장성이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자, 그 성장성 우리 투자 포인트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어디에 들어갈까요? 당연히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가전제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전제품. 자, 드럼 세탁기용 가스킷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 가지 호스. 우리 보면 뭐 세탁기에 호스도 있죠. 네. 뭐 찬물, 뜨거운 물 들어가는 호스도 있고, 그리고 이 세탁기 안에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네. 드럼 세탁기 들어가면 진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진동을 완화시켜주는 고무 가스켓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진동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고무 가스켓이 없다면 제품이 금방 망가지겠죠? 부서져 버리겠죠. 근데 이 고무 가스켓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해당 회사는요. 이 드럼 세탁기용 도어 가스켓 세계 점유율이요. 31.2%로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역시 1위만 또 네, 챙겨오시죠. 맞습니다. 자, 세계점의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납품 쪽도 뭐 대단하겠죠. 자, 납품 쪽은요 LG전자에 납품합니다. 뭐 백색가전 국내 대표 가전의 선두주자 이 LG전자에 납품하고 있고요. 일본 가전제품 회사죠 도시바에 납품하고 있고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가전업계의 최강자. 바로 하이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회사에 납품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자동차용 가스킷과 호스를 납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가스킷 아까 계속 가스킷 하는데 도대체 이 가스킷이 뭔가 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답시 이게 가스켓인데요. 이 남성분들은 좀 잘 알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오. 이 가스켓이라는 것은 이 접합부를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철과 철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나사로 조인다든가 묶어버리면 이게 움직일 때마다 파손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 안에 특수 고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접합부를 메우는 역할을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고무 가스켓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해당 회사가 아까 제가 호스를 드럼 세탁기용 호스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자동차용 연료 호스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자, 납품처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요. GM 쪽, 미국 GM 쪽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LG전자나 하이얼이나 도시바처럼 이 현대 기아차 GM에 납품하니까 당연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 자, 이걸로 성장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성장성은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네. 자, 최근 이슈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소차용 부품입니다. 자, 해당 회사가 수소차용 바로 이 현대 수소차의 흡기와 배기를 연결하는 호스를 납품합니다. 수소차에. 이걸로 시장에서 엄청 들썩거려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자, 현대차는요. 2025년 현재 넥소밖에 없습니다. 넥소밖에 없지만 현대차는 2025년까지 총 3개 모델로 이 수소차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흡기와 배기 밸브 연결 호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해당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모델이 발표될 때마다 당연히 테마성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수소차용 흡기 밸브 호스가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예, 당연히 현대기아차가 1위니까 당연히 1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또 최근에 주목받는 게 있는데 바로 전기차용 부품을 해당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전기차까지. 네, 맞습니다. 오. 자, 그럼 어떤 걸 만들고 있을까요? 가장 잘하는 것은 고무라고 했죠. 네. 자, 보다시피요. 이 지금 보다시피 이 배터리 백, 이 가스켓 백에 대한 들어가는 이 배터리 백에 들어간 가스켓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스켓이 아무거나 그냥 특수 고무가 아니라 이게 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쵸. 화재 발생 시 타지 않는 고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회사가 당연히 수혜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왜 그러냐면 전기차용 배터리 가스켓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의 캐파, 공장 증설 한다는 것은 당연히 차량 대수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뭐 좋은 이슈가 있는데 이거죠. 현대차의 전기차용 플랫폼 EGMP에 낙점이 됐습니다. 자, EGM이 낙점됐다는 건 뭐냐면 전기차용에 들어가는 고무 가스켓을 해당 회사만 독점적으로 납품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 아이오닉 5였죠.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사전 판매량이 다 끝났어요. 1년 판매량을 일주일 만에 다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오닉 5, 6 뭐 계속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해당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가스켓을 납품하니까 당연히 실적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신사업이에요. 기존 하던 사업은 보장된 안정적인 수익이고 지금 하는 사업은 신사업이니까 추가적인 수익,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해당 회사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네. 근데 뭐 자회사 같은 경우가 돈을 잘 벌어야 좋겠죠. 그쵸. 잘 벌면 지분법 손익으로 해서 당연히 해당 회사에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을 갖고 오는 구조거든요. 자, 해당 회사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바로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래 에너지라고 불리는 게 바로 수소겠죠. 네. 자,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 자회사의 지분을 82% 들고 있습니다. 아직 상장 전입니다. 상장 전인데 82% 갖고 있으니까 해당 회사 수익이 난다면 지분법 손익으로 수익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자회사가 지금 수소 연료 전지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회사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서 해당 회사가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 2021년 6월 22일 날 수소 연료 전지 상용화에 성공을 합니다. 상용화에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뭐 수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래의 산업이 뭐가 있어요?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그죠? 뭐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 데렸는데 두산 피얼스 같은 것도 있겠죠. 자, 해당 회사는 전기차,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까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 준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서 안정성은 확보된 상태에서 그 돈으로 헛된 데 쓰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신먹거리에다 투자를 해서 전기차, 수소차, 수소 연료 전지까지 이 미래의 먹거리의 선두주자가 될 기업이 바로 오늘 갖고 온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뭐 종목명은 알 수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입니다. 자,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은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은 특수 고무를 만드는 업체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수고무를 제조하고 있는 만큼 납품사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전 쪽에서는 LG전자, 도시바, 또 하이얼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현대, 기아, GM의 자동차용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엄청난 성장 모멘텀까지 짚어주셨죠. 최근에 수소차와 전기차용 부품까지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낙점됐다는 점과 또 자회사가 가진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까지 아주 이 모든 것들이 신성장 먹거리, 또 지속적인 성장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분야다. 이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이 있는 업체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인 매수 3타점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장성을 확인했으니까 재무제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뭐 아무리 좋은 성장 모멘텀과 테마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적자 지수이거나 맞아요. 매출액이 우하향하는 기업들을 저희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맞아요. 해당 기업 재무구조 탄탄합니다. 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보게 되면요. 전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를 했습니다. 10.3% 증가한 수치고 이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45%가 마이너스 된 거 맞아요. 맞는데 왜 마이너스 됐나 보면 이 매출 원가 부분이 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판관비, 판매와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가서 이런 뭐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어디 빨갛게 마이너스 된 게 없잖아요. 괜찮고요.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70% 정도 하락을 했지만 이제 1분기고요. 마이너스가 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에서 16억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좀 이따 영업활동 현금으로 가면 실제로는 더 많이 벌었습니다. 더 많이 벌었고요. 자, 다음 장 보게 되면요. 자, 자산은 뭐 부채 플러스 자본이 자산이겠죠. 부채와 자본이 비슷하고 재무는 현재로서 뭐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바로 이거죠. 영업활동 현금 목표 보게 되면 아까 지금 2022년 3월에 밑에 보면 16억 있죠. 이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간접법으로 해서 영업활동 현금 목표가 구해지니까 보면 59억을 벌었어요. 더 많이 벌은 거고 그전 2019년, 20년, 21년 동안도 지속적으로 회사 내에 돈이 지속적으로 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실제로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활동 현금 목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투자활동 현금 목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기업에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빨간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기업으로서는 좋은 거고요. 자, 이 투자된 건 당연히 매출로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자,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성장성, 안정형 성장성 기업이라고 합니다. 아주 현금목표, 깔끔한 현금목표 갖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요. 108%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높을 수는 있겠으나 밑에 보면 유보율, 회사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유보율을 보게 되면 1600%예요. 뭐 크게 염려될 필요 없고 부채, 회사가 어느 정도 힘들었을 때 유보율에서 충분히 돈을 갖고 와서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PER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18.3배인데 동종업계 대비해서 현재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PER을 볼 때 이 PER만 봤을 때는 이게 고평가야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뭐든지 비교를 할 때는 동종업계랑 비교를 해야 합니다. 동종업계 비교했을 때는 현재 저평가 상태고요. 자,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아까 모멘텀을 재무구조를 전체로 봤을 때는요. 자, 전기차 배터리 가스켓 1위, 그리고 수소차용 흡기 밸브 글로벌 1위, 그리고 드럼 세탁용 도어 가스켓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자회사가 수소연료 전지 수출을 준비 중이다. 올해부터 수익이 좀 날 것 같은데 그럼 재무구조가 더 좋아지겠죠. 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아까 한국우주처럼 80% 넘는 수익률을 하고 싶으면 공략 종목은 이런 종목을 우리가 분할로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신뢰도는 매수 타점에서 분할로 들어가고 적절한 비중과 대응 전략으로 들어간다면 해당 종목으로도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매수 타점 제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제표까지 지금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이렇게 동종업계 대비 저평가돼 있는 종목인 만큼 지금 여러분이 매수 타점 잡으셔서 또 진입하셔야만 여러분들 또 든든한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매수 기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또 저평가 돼 있다고 하시니까 진입 자리가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차트 봐주시죠. 다행히도요. 이렇게 많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한 단어로 기회라고 하죠.
네, 이럴 때 매수를 해야겠죠. 자, 차트 과거에 어떤 흐름인지 현재는 어떤 흐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고 계신 건 주봉상인데요. 장기권 박스권 돌파 후에 현재 상승형 패턴을 갖고 있고요. 현재 120 주봉의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밑에 240 주봉까지 떡하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될 부분이 없다. 자, 일봉상 볼까요? 자, 일봉상 1월 조정 후에 박스권 형성하고 현재 주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하락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갖고 있는 모멘텀, 재료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재료 소멸되지 않고 아직도 갖고 있는 모멘텀 대비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내려오면서 상승형 패턴 시그널을 가지면서 내려왔다. 아직 수급도 동반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잡아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보게 되면 장기 이평선 돌파 중입니다. 지금 골든크로스 신호 직전이고 현재 지금 매수 타점이 있고요. 저 원바닥 외바닥 형성 가고 있는데 자, 살짝 눌렸다가 쌍바닥만 연출 후에 수급까지 동반해 준다면 고가 라인인 31,950원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2021년도에 31,95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이때 매출액과 성장 모멘텀보다 지금 갖고 있는 매출액과 성장 모멘텀이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여기다 플러스해서 자회사도 있고요. 네. 전기차도 있고요. 수차도 있고요. 대부분 이런 전기차, 수차,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소외를 받아서 현재 순환매로에서 주가 많이 내려온 거지 해당 회사 갖고 있는 재료가 소멸되거나 성장 모멘텀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분할로만 매수만 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 타점이겠죠. 자, 그 신뢰도는 매수 타점과 적절한 비중, 대응 전략 제가 노란톡에서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으면서 또 골든크로스 신호 바로 직전에 와 있다 하는 멘트 주시면서 또 차트 분석도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주시는 매수 3타점 챙겨가시기만 하고 수익 담아가시면 됩니다. 자,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히든트랙 종목 요약 정리 한 번만 해주실까요? 무궁무진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네. 너무너무 저평가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요. 네, 오늘도 격언 하나 주시나요? 네. 주식시장은 90%의 신법, 그 10%의 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밀린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 10%의 기법, 90%의 신법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있다면, 그런 유능한 트레이더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그런 조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가전과 자동차 등에 쓰이는 특수 고무 제조하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마감 시황을 할 때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단기 공략주 그리고 히든트랙 종목으로는 중장기 공략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단기, 중기, 장기의 탄탄한 포트 구성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 세우시면서 완벽한 주식 플레이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남겨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요. 자, 말씀드렸듯이 단기, 중기, 장기의 모든 포지션을 골고루 공략하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데 자, 저희가 중장기 공략으로 해드리는 히든트랙 수익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한국항공우주 79% 훨씬 넘게 1위 자리 챙겨가고 있고 OCI 49% 훨씬 넘는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43.36%, ISC 32.12% 가져가고요. 또 하나솔루션, 현대공업, 비나텍까지도 아주 탄탄한 27%의 수익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탄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인 플레이는 이제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룡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당분간 큰 더위는 쉬어간다고 하니까 얇은 외투 꼭 챙겨 다니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